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오늘도 서해안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된 상황입니다. 다시 시작된 강력한 한파, 내일 아침에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네, 한파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전망입니다. 날씨 전망 반기성 K웨더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설특보 상황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어제 대설특보가 발효됐었고요. 지금은 해제가 된 상황이죠. 또 대설특보 내려져 있는 곳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어제는 저 중부지방 쪽으로 주로 대설특보가 발령이 됐는데 저건 다 해제가 됐고요. 오늘은 이제 서해상 쪽이죠, 주로. 그러니까 찬 공기가 해상 쪽으로 나오면서 해기처럼 만들어진 눈구름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주로 이제 충청 지역, 그러니까 충청 전 지역이고요. 전라 전 지역. 그다음에 이제 충북에는 주로 서남부 지역, 경상의 서부 지역 이쪽 지역으로 현재 폭설특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눈이 가장 많이 내린 지역은 어디고 어느 정도 내렸나요? 현재 오늘이죠. 오늘 네. 이 서해상의 해기차로 인해 눈구름이 내린 지역으로는 정읍이 한 13cm 정도로 가장 많이 내렸고요. 정읍이요? 네네, 전북의 임실이라든가 화순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대개 한 12에서 13cm 정도. 그다음에 충남 서천 군산 지역들은 대개 한 7에서 10cm 정도의 눈이 내렸고요. 그 내륙 쪽은 한 3에서 4cm 정도 현재 강설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런 강설량들을 측정하는 게 뭐 적설, 신적설 이런 식으로 용어들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이제 최근에 쓰는 게 신적설이죠. 그러니까 일단 눈이 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서울은 녹는단 말입니다. 그럼 신적설이 아침엔 예를 들어서 5cm였는데 그 다음 시간에 측정하는 거는 4cm, 오후에는 3.5cm로 계속 낮아지는 거죠. 그럼 네. 일반 국민들 분께서 아니 아침에 눈이 많이 왔는데 왜 기상정보는 그러니까요. 적설량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현재 시간에 쌓여 있는 이 눈을 가지고 지금 기상청에서는 대개 발표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신적설이고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관측할 때는 그냥 적설 개념으로 썼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네. 녹는 건 생각하지 않고 계속 온량을 갖다 더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강수량 같은 거를 측정할 때는 그런 식으로보다 그냥 온량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네네. 신적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녹은 걸 측정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녹는 양은 빼고 쌓여 있는 양만 측정하는 것이고 이제 강수량 지금 대개 겨울 눈 같은 경우는 예. 강수량으로 환산해서 통계 잡힙니다. 그러면 이제 녹인 정도의 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대개 눈 같은 경우는 이 구조가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눈의 구조가. 대개 이제 이번 같이 내린 경우, 그러니까 지금 한 1.5km 상층에 기온이 영하 한 10도에서 영하 한 20도 정도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눈이 대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육각형 눈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상에 내리면 눈이 뭉쳐지기가 쉽고 눈에 이 간격들이 커요. 눈 자체가 붙으면서. 그러니까 눈의 적설 높이는 높아지는데 녹이고 나면 양은 적어지죠. 이런 특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부피는 큰데 네. 그 총량은 적다는 거죠? 네네. 되게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눈이 올해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은데 강설량을 보면 가물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그보다 밀도가 큰 눈 같은 경우는 많이 온 것 같지 않은데도 강수량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차이는 있습니다. 예. 이번 겨울에 눈이 한 번 올 때 정말 많이 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강수량으로 환산을 하면은 올해 계속 가물고 있죠. 올해 12월도 그렇죠. 평년보다는 굉장히 가문 형태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에 내리는 강수량이 한 22.6mm 정도인데 현재니까 어제까지 내린 게 해서 13.5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연말까지 한 차례 더 온다고 하더라도 평년보다 거의 반 약간 넘을까 말까 한 정도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느끼는 체감으로는 예. 굉장히 눈이 많이 오는데 올겨울 눈도 많이 오네 예, 그러는데 예. 전국적으로 보면은 지금 가문 겨울이고요. 다만 이제 이 서해안 쪽이라든가 제주 이렇게 이제 지형적인
강설에 영향받는 곳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해기차로 인해서 만들어진 눈구름대 영향 받는 지역 쪽으로만은 뭐 평년과 비슷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예. 근데 특징이 이제 강수량과 비교를 했을 때는 적설량이 많거나 눈이 많이 왔다고 해도 적다라고는 말씀은 하시지만 한 번에 막 많이 내리는 것 같은 건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특징은 왜 나타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저 눈의 이런 어떤 밀도가 작은 경우죠. 네, 그러니까 네. 눈이 보통 쌓이면은 그냥 단단하게 이렇게 뭉쳐갖고 나중에 이런 형태가 아니고 그대로 탁탁탁 쌓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실제로 양은 얼마 안 되거든요. 녹이고 나면은. 근데 높이로 보면 굉장히 눈이 많이 온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아.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관측을 하면 눈이 적설이 한 10cm 정도가 왔다 그러면 그게 강수량으로 환산이 되면은 한 10mm 정도로 강수량으로 대개 한 10분의 1 정도로 환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밀도가 적은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내렸던 것 같은 그런 밀도가 적은 눈이 내리면은 눈은 훨씬 더 많이 온 것 같은데도 실제로 관측되는 강수량은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강수량과 비교해서 이제 이게 물로 바뀐 건 적더라도 보기에는 많이 온 것 같다라고 일반 시민들은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보기에도 많이 온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네. 하시는 거네요. 이게 부피가 커서 좀 많이 내리는 것 같아 보이는 거지 그렇죠. 실제로는 부족하게 내린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이번 눈, 이제 어제 폭설이 내린 그 눈의 원인은 그럼 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요인으로 이번에 눈이 내린 거죠? 어제 내린 눈 같은 경우는 기압골에 의한 눈이죠. 그러니까 밑에 이동성 고기압이 있었고 그 북쪽에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이에 기압골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저기압이. 그러니까 저기압이 만들어지니까 밑에 쪽은 따뜻한 남서기류가 들어와서 낮에는 좀 기온이 올라갔었죠. 어제는. 예. 근데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중간에 위치한 되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대기 불안정이 생기면서 좀 많은 눈이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주로 경기 북부라든가 강원 영서 북부 쪽으로는 다 10cm 이상 눈이 내렸거든요. 네. 많은 눈이 내렸던 그런 원인이고요. 이제 이거는 기압골이 한 눈이니까 그렇게 빠져나가면서 남쪽으로 이제 기온이 더 높다 보니까 비가 내렸고요. 북쪽으로 주로 수도권 쪽으로 눈이 내렸던 것이고요. 충청까지. 네. 오늘은 이제 정반대죠. 오늘은 이제 기압골이 없다 보니까 전국은 맑은 날씨입니다. 다만 이제 지형적인 영향받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내려오게 되면 아주 차고 건조한 공기가 서해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서해상은 굉장히 따뜻한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해기차가 그러니까 바다와 공기의 기온차가 커질수록 눈구름이 발달합니다. 불안정, 대류 불안정 때문에. 그리고 바람이 강할수록 이 눈구름은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바람도 강하고 해기차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이 눈구름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이제 영향을 주게 되면은 대개는 이제 서해안 쪽을 영향을 주는데 제주하고 예.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깊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이 약간 서풍 쪽으로 가까워지면은 내륙까지 깊숙이 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충북, 그다음에 경북 북부 지역까지 북서부 지역까지도 눈이 현재는 들어가고 있는 내륙 것이죠. 쪽으로 이게 좀 더 이렇게 들어온 상황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호수 효과라고 말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까? 호수 효과라는 거는 이제 바로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호수를 갖다가 우리가 호수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예. 호수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찬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안개라든가 구름 같은 것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서해상 같은 경우는 서해안 지역은 그러한 호수 효과에다가 뭐가 더해지냐면 일단 이게 육지에 들어오게 되면 육지에 들어온 이 구름대가 부딪히다 보니까 육지하고 상승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다보다는 부딪히는 이쪽 육지 쪽에서 더 많은 눈이 내리게 되죠. 제주 지역에도 폭설 내렸는데 그러면 제주도 같은 이유인가요? 일단 그 머커니즘 그러니까 그 만들어지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서해상 그러니까 우리가 충남 서해안이나 전라 서해안과 제주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제주가 멀리 그 남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똑같은 이런 웨스터리 이런 구름의 영향을 받을 때 서해안 쪽은 눈이 내리더라도 제주는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제주 산악 쪽은 눈이 내리겠죠. 네. 그러다가 한기가 더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제주도도 제주공항 이런 데 눈이 내리는데 네. 그런 차이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풍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올처럼 풍향이 약간 북서풍에 서풍 쪽으로 누우면은 깊숙이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북도 아주 내륙 깊숙이까지 네. 다 눈이 내리는데 제주도는 그 방향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냥 북서풍이 들어오면은
계속 눈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서해안과 그런 좀 차이가 있고 세 번째는 이 제주도는 한라산이 딱 있다 보니까 네. 지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라산 이번에도 이제 한라산 산강 같은 데는 50cm 이상 예측을 하는 것이 네. 바로 이 지형적인 효과죠. 상승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는 음결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그렇죠. 효과가 더해져서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예, 듣다 보니까 참 눈이 생기는 원인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같은 날씨에는 언제 눈이 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지금 서울이라든가 이제 강원이라든가 이런 지역 쪽은 고기압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도 오후 한 중반 이후에 약간 더 서풍으로 구름대가 타고 들어오면은 서울도 예를 들어서 눈은 날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가 네, 있고요. 주로 오는 건 이제 경기 남부, 충청, 그다음에 전라, 그다음에 경상 서부 쪽까지가 이제 주로 오겠지만 예.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서부터는 이제 서울 쪽은 눈은 뭐 거의 안 옵니다. 아, 그래요. 네, 많은 시민들 사실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궁금해하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올해는 없는 건가요? 일단 지금 이 서쪽으로 그 서해상 쪽으로 내려와서 눈이 내리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네. 충청이라든가 전라 지역, 제주 지역도 대개 한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니까 24일까지만 눈이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 외의 지역이죠. 이 지금 서해 쪽으로 영향을 주는 눈 구름대도 오늘이 제일 깊이 들어오고요. 내륙으로. 내일은 좀 좁아지고요. 24일은 거의 해안 쪽으로만 눈이 내릴 네.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대부분 지방은 뭐 눈은 당연히 안 내리고 굉장히 맑고 추운 예. 그런 크리스마스입니다. 눈은 안 오는데 기온은 굉장히 추운. 네. 아. 화이트 크리스마스 2부 정도는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2부도 전국적으로 눈은 없고요. 바닷가로 가야. 바닷가, 서해안 바닷가 쪽으로 가시면은 쪽에. 보실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겨울에 좀 이렇게 눈이 왔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춥고 또 다시 눈이 많이 내리고 다시 너무 추워지고 이런 게 이렇게 반복되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겨울철에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분석하시는 시각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 겨울이 상당히 좀 독특하죠. 지금 작년 겨울하고 비교하면 작년 겨울은 굉장히 가물었는데 어쨌든 올해도 가물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기후 네. 평균 30년 평균과 비교를 해보면 올해도 가물 형태지만 그래도 눈이 자주 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사람들 눈에 눈이 자주 보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한번 내리고 기압골로 그다음에 한파가 오고 그다음에 지형진 폭설이 다시 내리고 이 패턴이 지금 한 12월에 들어서도 한 3번째 정도거든요. 예. 강한 거로는 2번째고 상당히 좀 주기적으로 이런 패턴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일단 올해 연말까지 예측을 보면 한 28일경에 약하게 기압골이 통과할 거는 같아요. 지금처럼 이번처럼 중부지방에 많은 폭설이 내리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다시 한파가 약간 더 강하게 내려올 거거든요. 이제 연말에 네. 연말이 좀 더 추워질 거는 같은데 그러면서 내년 1월에 올해같이 지금 12월같이 이렇게 계속 아주 강한 한파와 폭설과 이게 계속 올 거라고는 예측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중순까지는 평균보다 추운 겨울은 맞다. 아. 다만 이제 라니냐가 끝나는 대개 1월 하순 후반서부터는 평년 기온으로 거의 회복되는 정도의 날씨를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한파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절기상 동지잖아요. 네, 정말 춥습니다. 어제 눈 오고 나서 굉장히 추워지고 내일은 또 더 춥다는 예보가 있는데 일단 오늘 낮에도 영하권으로 훨씬 어제보다 추운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출연하려고 걸어오는데 네. 예. 정말 엄청 추우셨죠? 정말 춥더라고요. 예. 막 정말 죄송합니다. 콧물도 막 아, 흐르고.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서울이 아침 기온이 영하 8도였는데 낮의 기온이 영하 6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오르질 않고요. 첫 번째. 네. 지금 이제 한기가 내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햇볕이 나도 그다음에 두 번째 바람이 강하다 보니까 체감 기온. 우리가 실제로 추위를 느끼는 체감 기온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면서 체감 기온이 얼마인가 보니까 영하 12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운 거죠, 실제로. 네. 근데 이제 내일 아침 경우는 기온이 올 겨울 들어서 이제 가장 많이 내려가거든요. 내일 아침이. 일단 뭐 서울은 14도, 그다음에 강원 북부라 이런 데는 거의 영하 20도 이하로 다 떨어질 겁니다.
경기 북부 같은데 영하 18, 9도 정도. 바람도 많은가요, 내일도? 그러면서 네, 내일까지도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내일은 뭐 서울 같은 경우도 낮 최고 기온도 영하 9도 정도 예상하거든요. 내일도. 그러니까 내일은 낮에도 영하 한 17, 8도 정도 그러니까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 되게 이제 좀 평소에 좀 질환을 갖고 계시거나 노약자분들은 내일은 가급적 외출하지 않으시는 그래야 게 되겠네요. 가장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이불 밖을 벗어나기가 어려운데 날씨까지 추워지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번 추위 언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이제 오늘 같은 강추위는 내일이 가장 춥고요. 그 위에는 조금씩 이제 기온은 오릅니다. 오르더라도 이제 저희들이 평년 기온을 보는 거거든요. 예. 평년과 비교해서 30년 평균과 좀 따뜻하냐 추우냐를 보면은 추워요. 춥습니다. 계속 연말까지. 아이고, 예. 그러니까 뭐 따뜻해질 데가 없고요. 낮 최고 기온도 계속 영하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평년보다 추운 날씨는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그 체감 이제 추위가 저는 운전을 하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추위가 이제 바깥에 도로만 봐도 살짝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가 살짝 얼어서 뭔가 이제 미끄러운 것 같은 느낌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블랙아이스라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고 어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은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블랙아이스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블랙아이스에서 한번 차가 밀려 미끄러진 닿기 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데 예. 뭐 블랙아이스 말 그대로 그 전날 비나 눈이 내렸던 게 녹아서 혹은 안개가 짙게 낀 날 이런 날에 이제 도로면에 그게 아침 새벽에 얼어붙는 겁니다. 네. 얼어붙는데 이게 이제 클리어 아이싱이에요. 저희들이 말하는 아주 투명한 얼음이 어는 데다가 얇아요. 아주 살얼음이 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차에서 보면 그냥 도로가 그대로 이 도로의 아스팔트색 검은색이 다 보이거든요. 네. 보이니까 도로가 그냥 약간 젖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얼어 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의외로 최근에 들어와서 겨울철에 대형 사고 나는 건 거의 다 블랙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이 얼어 있는 게 눈에 보이면은 운전자들이 조심을 하는데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니까 그냥 평소 속도 내다가 갑자기 이제 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거나 방향을 바꿔야 할 때 그대로 밀려나거나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실제로 눈으로는 운전자가 발견하기 어려우니까 대개 그 전날 비나 눈이 왔거나 혹은 안개가 전날 아침에 짙게 끼었거나 이런 날은 거의 100% 블랙아이스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블랙아이스의 특징은 엷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뜨면 바로 녹습니다. 도로들은 그렇게 좀 이렇게 어두운 지역에 있는 도로를 재해놓고 보통 도로들은 다 녹으니까 음지가 그래서 아니면 특히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네. 제일 블랙아이스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렇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안전 운전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겨울철에는 스노우 타이어를 항상 바꾸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거는 뭐 내 생명과 관계된 문제니까 그게 최고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일단 자기는 몰랐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절대로 조향 핸들을 꺾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브레이크 밟으면 그대로 밀립니다. 거기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새는 차들이 좋아져고 크루즈 운전 많이 하시잖아요. 크루즈 운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겨울철 아침에는 크루즈 운전 하시면 안 됩니다. 핸들 잡고. 네, 핸들 잡으시고 만일 느끼거든요. 운전하다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약간 그러면 직진하면서 천천히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은 운전하실 때 좀 속도를 가급적 줄이는 이런 좀 트레이닝을 해놓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뭐 웬만한데 사실 이런 빙판길은 빙판이 다 보일 때는 사고가 적거든요, 실제로. 근데 거의 블랙아이스에서 대형 사고가 다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블랙아이스는 특히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센터장님 또 경험당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만큼 더 실제적으로 또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저는 하네요.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정말로. 고갯길에서 큰 사고 안 난 게 정말 네. 다행입니다. 천만다행으로 그래도 큰 사고는 안 났는데. 예. 자, 마지막으로 라니냐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라니냐인데 올겨울이 예년과 달리 눈도 많이 오고 한파가 일찍 찾아오는 건지 어떻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라니냐가 오면은 보통 겨울이 춥다. 이건 통계적인 겁니다. 그럼 라니냐의 겨울에 뭐 그럼 항상 추우냐? 그게 아닙니다.
다른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저 같은 경우 12월 한 20일까지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그러다 12월 하순에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지금 12월 초순서부터 굉장히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네. 있어요. 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북극 진동 지수의 차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출연해서 북극 진동 지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한 중순까지는 북극 진동 지수가 양의 지수를 보였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11월 말부터 음의 지수로 내려가면서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북극 진동 지수의 양의 지수를 보면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북극 진동 지수가 음의 지수로 바뀌면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12월 초서부터 북극 진동 지수가 음의 지수로 내려가면서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북쪽에 있는 북극 한파가 그대로 지금 한반도까지 내려오고 있는 형편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3년째 라니냐인데 작년이나 재작년과 가장 큰 차이가 올해는 12월 초부터 예. 북극 진동 지수가 아주 음의 지수로 바뀌면서 굉장히 강한 한기가 내려오는 것이 가장 큰 그게 원인이라고 다 지구 보습니다. 온난화와 연관이 네. 되는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북극 진동 지수가 결국 음의 지수로 바뀌는 것도 예. 북극에 있는 해빙이 얼마나 많이 녹느냐에 따른 영향이거든요. 그럼 북극에 있는 그 빙하들이 많이 녹는 게 지구 온난화로 녹을수록 많이 해빙이 녹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아주 강력한 한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려오게 되죠. 이게 예. 우리나라에서만 이상 기후가 나타나는 건 아닌 거죠, 지금? 아닙니다. 이번 주 초 같은 경우 지금 유럽과 미국 쪽에도 강력한 한파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되게 자 제트기류가 이제 이 양의 지수를 보일 때는 이렇게 거의 원형에 가깝게 돌다 네. 보면은 북극이 한기를 못 내려게 막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약해지면은 사형을 그립니다. 그럼 지구 북반구 전체로 이렇게 파형을 뱀 그리겠죠. 모양처럼. 네, 예. 그러니까 코인 사인 곡선처럼. 예. 그러면 이때 한기가 내려가는 쪽은 굉장히 춥고 그렇죠. 올라가는 쪽은 겨울인데도 굉장히 따뜻하고. 뜨거울 겁니다. 아. 그래서 내려가는 축이 지금은 이제 유럽, 그다음에 동아시아, 미국 이렇게 세 개가 지금 한기가 내려온 축이죠. 지금.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만큼 기후 변화에 전 세계가 좀 더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기성 K웨더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